문희정의 핫 키워드. 네,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종료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좀 민망하기도 하고 예, 그래도 좀 정확하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연장 결정일을 이틀 앞두고 어제 청와대가 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인 김유군 청와대 국가안보실 2일차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정확히 종료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자, 유효기간 1년에 매년 3개월 전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협정 체결일인 11월 23일이 지나면 종료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따라서 일방적으로 지금 당장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당장 파기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시스템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제 저희가 예측한 바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다, 이런 반응도 굉장히 많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유지하되 정보 전달 요청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실효성을 없애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네.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건 가장 이제 중립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우리 정부 입장은 끝까지 모든 사항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 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사실 정부 내에서 7월 말까지 상황을 보면 지소미아 유지 의견이 다수였고 그쪽으로 가는 듯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한 상황에서 이 안보 협력 관계를 전제로 민감한 군사안보 정보를 교환해야 하는 지소미아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는 최대한 일본 정부와 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는데요.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제안과 2번의 특사 파견 등 우리 측 노력에 전혀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어떤 공식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게다가 지난 21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일본의 강경 입장은 변화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우리 정부로 하여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게 만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금 일본에서도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예상을 못했다, 이런 분위기가 강하고요. 그래서 실제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땠고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어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지 일본 현지를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일본 현지의 JP뉴스 이지호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어제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안보 환경을 잘못 판단한 듯하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한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네. 이번 지소미아 파기로 북미사일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한국에 대해서는 향후 동향을 냉정히 주시하면서 한미일 3개국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 못했다는 분위기가 강한 거죠? 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측이 협정을 파기하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미국이 협정 연장을 강하게 원했고요. 또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연설에서 대일 발언을 자제했다는 점, 또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측이 향후 긴밀히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는 점 등에서 한일 간 대화에 물꼬가 트이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네. 일본 정부가 낙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일본
일본 측에서는 이제 청와대 발표 직후 일본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충격적이다,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따랐습니다. 뭐 그런 반응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또 어제 밤늦게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우리 남간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또 항의를 했더라고요. 네,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어제 오후 9시 반쯤이죠. 이제 남간표 주일 한국 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불러서 한국 정부 방침에 항의했습니다. 네. 이렇게 늦은 밤에 불러내는 것도 이례적인데요. 고노 회상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안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항의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본 언론들도 지금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을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이번 이 종료 결정 소식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협정 연장 여부가 한일 관계의 중요한 기로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일본 언론의 헤드라인은 모두 지소미아 파기 소식이었습니다. 네. 각 지상파 뉴스 프로그램이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고 일본 주요 6대 일간지는 모두 이 소식을 오늘자 조간 일면 상담 톡으로 보도했는데요. 각 신문은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항해서 이번 조치를 실행했다면서 역사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이 경제 그리고 안보로까지 번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매체의 다수가 한국 정부에 비판적이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 등 일부 신문은 융화 제스처를 보이기 시작하던 문 대통령이 내정에서 곤란에 빠져서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분석했고요. 또한 일본 경제신문은 문 대통령이 단일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본 언론에서는 뭐 그런 한국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어떤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과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 약화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뭐 광복절 연설이라든지 외무장관 회담 등으로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극도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한층 더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요. 또한 이번 협정 파기로 북미사일 등에 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되면서 한미일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겼다고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이번 지소미아 파기로 기뻐할 이는 북중러뿐이라면서 대국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논평했고 보수 매체 산케이 신문도 북한을 기뻐하게 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JP뉴스 이지호 기자 전화 연결해서 일본 현지 그리고 언론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가 간단하게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내용을 들어보니까 무조건 뭐 일방적으로 한국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현재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또 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나 봐요. 지소미아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뭔지 좀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련해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일본과 하려는 것이 과연 군사협력이라는 아주 협의의 협력적인 부분인지 우위관계인지 또는 평화협력이라는 굉장히 큰 의미의 우위관계인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끊임없이 일본을 향해서 평화적으로 협력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본은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군사협력을 해주지 않는다. 안보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점만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를 구분을 해서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자, 2011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 이 밀실에서 협정 체결을 비공개로 강행하자 이 당시 여론과 야권이 크게 반발해서 연기된 한일 양국 간의 첫 번째 군사협정인데요. 네. 2016년 11월 23일 국정농단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가 협상선언 27일 만에 속전속결로 체결해서 이 당시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군사 비밀 공유를 위해서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한일 간 군사 비밀을 교환하는 절차와 또 교환된 정보 보호와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해 놓은 21개 조항인데요. 이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 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 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일본이 5개 위성 등을 통해서 수집한 북한 잠수함 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일본도
이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휴민트라고 하죠. 예, 이거라든지 또는 군사 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서 수집한 대북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협정에 의해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좀 실질적인 유의미한 정보들이 오갔습니까? 근데 이 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사실 정보 교환을 반드시 해야 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네. 교환하는 정보 역시 한일 양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동안 한일 양국은 북한 핵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를 2016년에는 1건, 2017년에는 19건, 2018년에는 2건, 올해는 7건 교환했는데요. 모두 2급 군사 비밀로 우리에게는 일본 측 정찰 자산이 파악한 북한 미사일 분석을 위한 정보가 유용하게 쓰였고요. 네. 일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 탈북자 등을 통한 인적 정보와 이 전방 감청 장비에서 수집된 한국의 대북 정보가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한일 지소미아 이 종료가 우리의 군 태세 대비 태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지소미아가 설사 연장되지 않더라도 한국군은 고도화된 정찰 자산을 확보한 미군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에 대다수 국민들이 굉장히 체결을 반대했다고 네.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강행됐던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일본과 이 지소미아를 체결한 배경에는 당시 미국 오바마 정권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과 일본 그 어느 쪽도 이 중국과 가까워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떼어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일 간 군사 정보 공유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대중 견제와 더불어서 압박 능력을 더 키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건데요. 이는 곧 사드를 비롯한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 체제 MD 자산을 통합해서 3자 MD를 추구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국의 3자 미사일 방어 체제가 지소미아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 3자 MD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 시스템의 핵심인 고성능 X밴드 레이더가 수집한 정보를 일본으로 바로 전달해야 하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이 운영 주체라고 하더라도 그 레이더는 한국 영토 내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신한 정보를 한국의 동의 없이 제3국과 공유하면 주권 침해 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소미아를 체결해서 한일 양국 간에도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미국은 이 한국에 배치한 레이더에서 수집한 정보를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일본에 바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MD와 미일 동맹 속으로 한국이 편입되는 그래서 한미일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사실상 한국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공유하는 상황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베 정권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안보 파트너라고 공격하면서도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하고 있는 검은 속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이와 상관없이 한미일 간의 군사 기밀 정보 교환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3국이 별도 기밀 정보 공유 협약인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을 2014년 12월에 맺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한미일 국방부 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 공유 약정이라고 명명된 이 협정은 이름 그대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한미일 3국이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단 한국의 정보가 미국을 통해 일본에 전달되는 우회 방식이라는 점이 지소미아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한일 지소미아를 통해서 공유되는 북한 정보가 총각을 다투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속한 정보 분석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게다가 안보동맹 차원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고 평가를 내린 만큼 예전 수준의 공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 지소미아가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서 체결한 협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종료 결정이
한미 동맹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 부분도 좀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한편에서는 일본은 둘째치고 미국과의 관계 경색이나 한미 동맹의 균열까지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이 많은 전문가들은 한미 간 군사 정보는 이미 강력한 한미 동맹 관계의 틀 안에서 오랜 세월 철저하게 잘 공유돼 왔기 때문에 별다른 실질적 타격은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합의했다며 미국은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한미 간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논의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관해서 저희 이제 향후 정세가 어떻게 될지까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